안녕하세요. 피부과 의료시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치료 방법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치료 방법 당연히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죠. 치료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의사 입장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 치료 방법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는가?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왜 주저하게 되는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좀 재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 당연히 업그레이드 해야죠. 병원이 잘 되고 환자분의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려면 치료 방법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치료 방법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계야? 더 좋은 기계가 개발 안 되는 건가? 물론 기계는 계속 새로운 레이저 장비라든지 빔질이 더 좋은 거, 구현이 안 되는 어떤 파라미터대의 어떤 레이저 장비의 어떤 계속 개발, 이런 것들은 계속 출시되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 그 개발 속도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야 될까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발전시켜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작은 고민을 해볼 게 있어요. 새로운 장비를 추가해야 돼요. 그죠? 요즘 저렴한 장비도 한 4, 5천 원 하고 괜찮은 장비는 다 1억이 넘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 새로운 장비를 추가해서 결과값을 조금 높이는데 환자한테 이 장비를 추가했으니까 비용을 얼마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나 굳이 그거 안 해도 기존의 치료 방법이 너무 좋은데 조금 더 높이려고 비용을 더 내는 거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그걸 막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죠? 결과가 월등합니다 이러면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장비가 추가된다고 해서 결과값이 월등히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기존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물론 이 방법도 좋아요. 하지만 이런 치료 방법을 찾아내고 개선하는데 되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바꾼다거나 핸드피스를 바꾼다거나 그런 교환하는 시간, 이런 것도 조금 바꾸는데 시술 시간이 5분 10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명이 온다고 생각하면 5분 10분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적으면 50분, 길면 100분이잖아요. 그러면 환자 3명, 2명을 못 받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매출이 현격히 감소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매출과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결과값이 더 잘 나오는데 왜 매출이 줄어들지? 여기에 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죠. 하루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데 받을 수 있는 환자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시술 시간이 늘어나니까 줄어들겠죠. 이러한 장비의 추가로 인한 시술 시간의 증가, 이것도 시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요. 새로운 장비 추가로 인해서 어떤 그 시술에 의해 들어가는 원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또 시술비 상승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난 예전 치료 방법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왜 자꾸 뭘 추가해서 비용을 더 받으려고 하세요? 병원이 너무 상술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뭔가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계속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존의 방법에서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할까 이럴 때가 많아요. 왜? 거기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면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되고, 비용을 계속 올려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프로그램을 아예 통으로 바꿔서 그냥 거기다 다 추가한 다음에 의무적으로 다 시술비를 상승시켜 버릴까? 이럴 때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저 병에서 저 시술 잘한다고 자기네 멋대로 시술비를 계속 올리는구나, 완전 기고만장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장점은 뭐냐면, 이런 장비의 추가, 시술 방법의 변화로 인해서 더 빠른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적은 횟수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비용이 더 감소하는 효과가 아닐까,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본원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옵션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다 추가하고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한테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값이 옛날에 한 3회, 4회 하던 게 1회 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적은 횟수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비용 면에서는 더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겉보기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시술비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시술비 상승을 환자분한테 전가시키면서 시술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막 개발시키거나 장비를 막 몇 개씩 더 사가지고 추가하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데 심리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아예 안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방법을 너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닥터송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꾸준히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치료 방법을 조금씩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계속 오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물에 실망 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핑계로 영상을 시작해서 핑계로 끝났는데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